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화면을 나오게 하려고 껐다 켰다가 뭐 케이블을 뽑았다 다시 꼈다가 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분이나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에 급히 이제 전화를 받아서 김 대표가 전화를 해서 요런 것들이 지금 발견된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또 직접 확인을 해야지 또 이렇게 남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아침에 뭐 시간이 꽤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일단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 네, 백호준님 감사드리고요. 해영 김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하여간 일단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네요. 최근엔 뭐 제보가 뭐 하루에 100건 이상씩 들어오니까 제보라기보다 제보에 오는 제보 메일로 오는 메일이 한 100개가 넘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똑같은 얘기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괜찮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당일 투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이 들어가니 사람들 특히 이준석이 이해 못하나 봅니다. 간단히 더불당을 애플, 미통당을 삼성, 나머지 정당을 LG, 샤오미로 바꾸고 후보자를 각 회사 스마트폰 모델, 투표를 선호도로 바꾸면 더 이해나 이정민이 감사드려요. 더 이해나 수치의 정확성이 뚜렷할 것 같습니다. 네, JT 리님도 감사드리고요. 스마트폰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40%를 5일 전 조사하고 60%를 5일 후 조사했을 때 동일 지역 및 해외 한국인이 5일 전 조사는 애플 모델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가 당일 조사 동일 지역에서 삼성 모델을 선호한다는 결과로 바뀐다. 근데 총 선호도에서는 애플 모델이 더 압도적 선호를 받았다. 거기에 비례 투표를 모델이 아닌 스마트폰 제조사 선호도로 보면 삼성을 애플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애플이나 삼성이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 마케팅 부서가 의심을 안 가질까요? 네, 비키방님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 한번 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물론 다른 LG나 샤오미도 있지만 뭐 딴 데는 워낙 그 의미가 없죠. 너무 낮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삼성과 애플만 놓고 물론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하는데 5일 오늘 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한국 사람과 뭐 제외 한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소를 다르게 있는 각자 자기 지역 주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또 그 주소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관내를 나누고 외국인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조사는 40%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를 해요. 근데 오늘 조사에서는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이 애플을 압도적으로 선호해요. 63대 36으로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삼성은 36이고 애플을 63으로 선호를 해. 그런데 5일 후에 조사하니까 삼성을 더 선호해. 근데 합치니까 애플이 압도적 선호를 받았다. 제비꽃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모델이 아니라 회사 가지고만 또 조사를 하니까 삼성을 더 좋아해. 애플보다. 네. 이게 과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걸 만일에 진짜 애플이나 삼성의 마케팅 부서가 받으면 이걸 의심을 가지겠느냐 안 가지겠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서 이런 조사가 만일에 나온다면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사다 그러고 당장 내다 버리죠.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네. 네, 애플 삼성으로 바꾸니 찰떡 비유. 네. 네. 아직도 이걸로 코인 빠나라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직도 이걸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된다. 자, 이제 뭐 개표를 들어갈 거니까 사전 투표를 할 때 완전한 검증 방법이 뭐냐? 네, 조이조이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검증 방법이 뭐냐?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 투표 용지에 있는 QR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QR 코드의 번호와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저 QR 코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그냥 단순히 표만 세야 되는 게 아니라 QR 코드를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지인지 아닌지 만일에 그 QR 코드까지 김재환님 감사합니다. 네. 인천 남영희 후보 재검표 안 한다고 태세 전환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겠죠.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팍골이 내린 거죠. 아니 지금 남영희가 재검표했다가 와장창 이상한 게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안 한다고 한 거죠. 네. 아주 가영성님은 아침이 더 잘생겼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생겼고요. 네. 아주 뭐 진실을 파악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좋게 봐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하여간 검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을 다 검증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수개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성김님 감사합니다. 네, 검정어 구입하는데 보태세요. 네. 다들 식구들도 다 같이 입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제가 제일 신기한 것은 그 제보 메일에 이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 제보를 보내야 되는데, 제보가 아니라, 이게 맞다는 걸 보내는 거예요. 응? 맞다. 사실,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제보거리가 되지만, 이 투표가 맞다고 하는 게 제보가 됩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다. 라는 제보가 막 쏟아져요. 그게 제보가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역정보를 굉장히 흘린다. 근데 제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수학적인 의심, 물론 그거는 이제 대중들을 설득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수학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야 딴소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수학적 의심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막 그런 역제보를 막 보내시는 분들의 보면 이건 조직적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건 조직적이다라는 느낌. 그러나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하겠는가? 네, 아무것도 없이 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공개할 때가 올 겁니다. 공개할 때가 올 텐데, 그게 다 공개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흔들리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전선거 통신망 서버 구축에
LG U 플러스가 긴급 단독 입찰로 화웨이 제품이 사용된 겁니다. 긴급 입찰은 15일, 일반 입찰은 40일을 검토하는데 선관위와 조달청은 선정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요런 얘기가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나 라고 했는데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더라. 네.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중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네. 중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 인물은 양정철이다. 핵심 인물은 양정철이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다른 유튜버들도 양정철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면 양정철이 정말 뭐 자살을 하거나 양정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러면 모든 진실이 묻힌다. 핵심 키는 양정철이다. 네. 핵심 키는 양정철이다. 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도 양정철이다. 네. 물론 이제 양정철은 이걸 실행한 사람이죠. 실행한 사람이고 그 위에는 뭐 윤호중도 있고 이해찬도 있겠죠. 그러니 외곽에 있는 유시민이나 정봉주도 이 얘기를 들었겠죠. 후보들은 뭐 후보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화질이 안 좋다고요? 이게 뭐 약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솔라씨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시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프리맨 워킹님 감사합니다. 영화인데 앤 해서웨이 나오고 뭐 이런 영화인데 요 양반 이름이 뭐더라? 네. 여기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김수키님 감사합니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현자는 임종시의 어둠을 당연한 걸로 안다지만 그들의 언어는 이미 섬광을 잃었기에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이 인터스텔라의 이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매튜 맥커너이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빛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노해야 된다. 지금은 분노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온갖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이 패배를 각인시키고 이 패배를 납득하게 하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온갖 언론들이 이렇게 나설 수가 있어요? 전부 뭐 당연하다는 시, 이게 뭐 모든 것이 지금 이 우파 정당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또 일부 세력들은 이 기회에 당권을 잡아보려고 뭐 당을 해체해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해가면서 누군가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국민들의 표심,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십시오. 분노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서. 현자는 임종시의 어둠을 당연한 걸로 안다지만 지금 십선비들은 다
이 어둠이 당연한 거다. 너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섬광을 잃었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십시오. 지금 분노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고양정인데 고양정 미래통합당 김연아 후보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일산 3동의 관내 사전투표, 저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건 사전투표입니다. 당일 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내 사전투표 일산 3동을 보면 오쿤린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선거인 수는 5,000명인데 순돌맘님 감사합니다. 선거인 수 5,000명인데 투표수가 5,001표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진행 상황을 네, 다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우려를 하시냐면 지금 민경욱 의원은 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소송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들어가는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의 논리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어떤 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을 수 있다. 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고,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네, 감사합니다. 표에 대해서까지 막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컴퓨터 그리고 개표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서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일 것이다. 이런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표를 해보면 실제 표하고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실제로 2018년 이라크에서 한국 개표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부정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수개표를 통해서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당선자의 25%가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남미 국가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어나는 그 나라들의 나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한국 개표기가 많이 활용된다. 뭐 이런 거예요. 한국 개표기가 그러니까 한국 개표기라는 기계가 개표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컴퓨터라는 거죠.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주목받았던 곳은 이 사람들이 사후나 어떻게 해도 이걸 문제를 뭐 약간 만질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분이 할 거다라는 걸 저희가 미리 뭐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렇게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 많은 분들의 조언입니다. 너무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하는 게 오히려 당연히 저희 방송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쪽이 대비할 수 없도록 진행하자. 그래서 저희가 진행 과정을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나서 이를테면 증거보존 신청이 이루어져서 딱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고자, 정말 뭔가 부정이 있다면 그걸 밝히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사나 조사를 할 때 그걸 다 공개해가면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저쪽이 그걸 알면 다 대비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조용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뭐 진행은 빨리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될 겁니다. 방송에서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딱 증거 보전 신청이 몇 군데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는 그냥 저희 방송만 보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뭐 자꾸 지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묻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드리지 않고 한꺼번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추진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드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건드릴까봐. 저희는 안 건드렸다고 네, 총각농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현진님도 감사드리고요. 이 시스템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막 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거나 함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한다면 그건 굉장히 막 여러 사람이 개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오픈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십수명, 많아야 몇십 명 정도지 몇백 명이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사후에라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몇 군데만 잘 막으면 저희는 지금 몇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를 놓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냄비와 좀비 사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선거소송이라는 게 한 달 안에 해야 되고요. 한 달 안에 해야 되고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나설 수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공개한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한꺼번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그때 가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거스아님 감사합니다. 네. 향후 진행의 밀행성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고양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산 3동의 관내사전 투표 보시면 선거인수 5,000명에 투표수가 5,001명. 그런데 기권수를 보면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이. 이 마이너스 1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국외부재자 투표를 보면 뭐 선거인수는 0인데 투표수는 9예요. 제가 이거 합쳐보니까 이 9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0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국외부재자 투표는 그리고 기권수에 마이너스 9로 되어 있고요. 이 국외부재자 투표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구마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인데 이게 왜 이런 건지는 좀 설명을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황당하거든요. 선거인수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투표수에는 포함이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모든 지역구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선거인수에 비해서 투표수가 하나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도 신촌동입니다. 서대문 갑이죠. 여기도 보면 관내 사전 투표 2331인데 2332 하나가 더 많죠. 선거인수가 2331인데 투표수가 2332입니다. 그리고는 기권에 마이너스 1이 돼 있어요. 기권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는 표는 유효 투표 합계가 2279고 무효표가 53이에요. 그럼 합치면 2332예요. 이게 뭐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딴 데는 없어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국외부재자 투표 요건 다 똑같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걸로 보여지니까 저희가 뭐 더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요거는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기권수가 마이너스하고 0,
4. 제가 더해보니까 선거인수에 이게 0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투표수에는 이 4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투표수에는. 제가 다 더해봤어요. 여기도 안산 단원시 단원갑에 선무 1동 관내사전 투표를 보더라도 2689, 2690 그리고 기권에 마이너스 1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마이너스 1이 뭡니까?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이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요. 이 사람이 손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이걸 기재하는 거라면 이렇게 시스템에 나올 수가 없죠. 어떤 바보가 기권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놓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넣었으면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썼을 수가 없죠. 이거는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그냥 주르륵 해서 선관위 서버에서 그 저장하는 대로 그대로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시스템 설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저 옆에 마이너스 뜬 거는 그냥 함수 넣어놔서 선거인수랑 안 맞으니까 자동으로 저렇게 나온듯요. 그거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중국산 중국 해커들이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수원갑의 조원 1동입니다. 역시 3996 관내사전 투표에서 근데 3997이에요? 87이에요? 이게 글씨가 3997 맞네요. 역시 플러스 1이죠. 하나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투표인수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는 3996명인데 투표가 3997표가 됐다. 한 표가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숫자를 맞춰놔야 되니까 맨 뒤에 가가지고 기권인데 기권의 마이너스 1은 뭡니까? 기권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권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응? 기권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보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쭈루룩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이거 지역구 선거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는 더 이런 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상 비례대표까지는 안 하는데 자, 해운대갑 보실까요? 해운대갑의 좌제 1동 관내 사전 투표해 보면 3611 근데 이게 투표 선거인수고 여기 보면 표가 3612표입니다. 이거 그냥 당일 투표에선 절대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다 봤습니다. 전혀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당연히 적죠. 투표율이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되니까 40%. 예? 당일 투표는.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선거인수에 비해서 투표가 많은 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 이걸 맞추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간 모양인데 그래서 이 표가 반영됐냐? 반영됐어요. 제가 세봤어요. 저 선거인수하고 투표수하고 계산해보니까 투표수 하나 많은 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관내 사전투표만 그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표를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기 차원에서 이게 다른 당하고는 안 나타나요.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서만 나타납니다. 통합당 표의 4표 중 1표를
민주당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 당일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의 격차도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표차를 계산해 가지고 이 득표율을 주르르르 뽑은 걸 보면 정말 실제 득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4표 중 1표를 옮기다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투표보다. 이런 식으로 4표 중에 1표, 4표 중에 1표 이렇게 맞춰놨는데 숫자가 안 맞아 떨어질 때는 1표가 더 갔잖아요? 민주당으로 1표가 더 갔는데 4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수가 하나가 늘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을 잘못 짠 거죠.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예요. (3,611표) 대 3, 여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3천만 표도 아니고 3,000표 정도에서 한 표가 차이 날 정도면 사전투표 정말 신뢰할 수 없네요. 아니, 요게 실제로 근데 문제는 양쪽에 반영이 돼 있어요. 선거 인수에는 요 숫자대로 맞고 투표수에는 이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죠.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틀렸어요. 전체 집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호남 지역도 나타나요. 호남 지역도. 국외부재자 투표 03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치니까 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호남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갑 농성 이동 관내 사전 투표를 보시면 1310, 1311 또 마이너스 1 이게 나타납니다. 광주 북구 갑에 문화동에 관내 사전 투표 3920인데 3921 해서 마이너스 1 이게 또 나타납니다. 이걸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까지 딱 나옵니다. 4표 중 1표 맞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는데 4표 중 1표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상하다. 시모나님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엑스맨,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계란을 이스터 에그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계란은 원래 삶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머리에 팍팍 두들기되 안 삶은 계란이 나와서 계란이 폭 깨져요. 그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 이스터 에그에서 그렇게 장난치는 게 있죠. 그런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이스터 에그라는 표현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들이 자기의 능력 아니면 자기가 만든 거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안에다가 옛날에 뭐 갤러그 게임 하면 4차원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게 78년에 아타리라는 옛날 게임, 거기에서부터 이스터 에그라는 게 이제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초의 이스터 에그인데, 그 이후로 계속 항상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뭔가 그런 거를 심어 놓는다. 왜냐면 자기가 이걸 개발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재미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뭔가 본인이 활용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백도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놓는다 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지금 이스터 에그가 아닐까 싶어요. 관내 사전은 어떻게 해서 100% 투표를 했느냐. 저희도 이걸 봤는데, 관내 사전이라는 건 그냥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인이 정해져 있는 게, 선거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간 사람이 투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은 99% 투표가 돼요. 네. 간 사람이 투표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표 중에서 무효가 나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도 100%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바로 밑에 무능일동 같은 경우도 관내 사전 투표가 4,669표인데 투표수가 4,667표가 되는 이유는 기권표, 아무것도 안 찍은 표, 이런 게 이제 기권표잖아요. 2표가 나오면 투표수가
기권표를 빼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빼고 투표수 여기서 이게 그 유효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투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표 플러스 기권표, 유효표에다가 무효표 플러스 기권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권이 마이너스 1은 뭐냐 이거죠. 기권이 마이너스 1은. 에? 기권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네. 오거사님 사전투표차 시스템적 오류 분석 상당히 근거 있어 보여요. 네.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그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전투표에서만.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보 주신 분들에 따르면 한 10여 군데에서 이런 게 나와요. 한 10여 군데에서. 그리고 비례투표에서는 더 많습니다. 비례투표에서는 더 많이 나온다. 뭐 부여군까지 볼까요? 전주을, 전주병, 전주을에도 있고 전주병에도 이게 나타나는데 그 부여군에도 나타났다. 부여군에는 4591, 4592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이런 것도 있더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돼.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시스템이가 잘못된 거죠. 뭔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이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숫자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드려서 뭔가를 만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서 만져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건데 네, 과연 초과가 진짜 한 표일까요? 혹시 100표? 네. 100표든 한 표든 일단 까봐야 되겠죠. 이상하게도 사전 투표에서만 나온다. 관내 사전 투표. 저희도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를 안 하잖아요. 당일 투표는 아주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근데 이 국외부재자 투표도 이것도 사전 투표 아니에요? 아예 투표 선거인 수의 자체에 포함이 안 되는데 투표에는 들어가 있고 기권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던데 투표용지도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전 지역구를 다 바꿔치기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를 해가면서 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전 지역구에서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수개표부터 먼저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개표 해야 되는데 수개표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네, 하겠습니다. 지금 까봐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연대, 고대, 서울대 전부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벤포드 법칙 또 그리고 선거 부정 시스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돌려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라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사전투표에 확실히 뭔가 문제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이 제로코드님 감사합니다. 1을 분리할 때 0.445와 0.555로 분리한 후 반올림하고 합치면 2가 나옴. 그래서 마이너스 1함. 네. 0.445와 0.555로 분리한 후 반올림하고 합치면 2가 나옴. 그래서 마이너스 1함. 이건 뭔가 좀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는데
네. K김님, 서명자 수동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용지보다 덜 집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여기에 이미 시스템상 올라가서 이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다 캡처해놨어요. 이거 혹시나 지금이라도 고칠까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여기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기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까봐야 되는 거죠. 까봐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선거 진실 펀드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제가 펀드는 닫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뭐 계속 뭐 중간에 다 보고해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해라 그러는데 공개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걸 공개를 합니까?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공개하겠다. 그때가 멀지 않다. 뭐 오늘 아느냐 일주일 후에 아느냐의 차이인데 뭐가 이렇게 급하십니까? 급하실 게 없이 지금은 하여간 저쪽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의외의 그런 걸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오늘도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 온라인 방송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누구를 좀 만나야 됩니다. 계속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이래야 돼서 오늘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고 네, 오늘 인싸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